지금 픽스되어 있는 분들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윤의 석학이라고 하시는 오윤의 석학이 들어오면 지금 갑수쌤이 들어왔으니까 나를 뒤로 밀고 갑수쌤을 앞으로 내서 아니 그래도 나 그런 거 전혀 의식 안 하니까 예, 그러지 아니 그 책임질 사람이 앞에 나와 검찰에 끌려갈 사람 순위잖아요 저게. 그렇죠. 앞에 갑수쌤이 제일 앞에 서고. 전 카페 자리에다가 인테리어비를 최대한 아끼기 위해서. 근데 계단 올라가시면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제야 왔습니다. 건강하시죠? 네. 네, 불비는 추가하시면 돼요. 굴비 추가 두 마리면 될까? 점심을 잘 먹어갖고 너무 억울하다. 그런 건가요? 뭐 잘 먹었다 그래요. 난 라면에 개밥으로 매일 먹는 사람인데 라면에 물을 많이 잡아서 밥 한 덩어리 냉동밥 돌려서 거기에 김치까지 막 해서 완전 개밥으로 매일 살아. 그러니까 점심에 어딜 회의를 갔더니 네네. 한정식 막 잡채도 나오고 동그랑땡도 나오고 이런 걸 먹는 난 뭐 엄청 우상한 거지. 오늘 점심에 여의도에서 같이 좀 먹었거든요. 한정식집. 저 흐름한 정치인들 가는 한정식집 있잖아. 네네. 그래서 대충 나오는데 네. 기본적으로 나오는. 지하 그리고 2층에 정치인들을 오는 한정식집 안 하잖아. 네네. 거기서 드시고 이 이야기를 하시는. 근데 그게 나한테 호사였다니까. 나는 식생활만은 정말 가능한 최저 빈곤으로 산다. 항상 라면 물 많이 잡아서 밥 땡겨 놓고는 찝찝한 거 하나 해서 먹는 게 거의 매일이. 근데 그것도 하루에 한 번만 먹는다고. 거의 짬밥 술. 1인 1식이죠. 예. 그러니까 오늘처럼 두 번 먹는 일이 드문데 하필 점심에 잘 먹고 저녁에 연연 1인 아깝네. 1식 괜찮나? 아무 문제 없어.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 의외로 1인 1식 하는 분들이. 나는 그런 지 한 십몇 년 됐는데 아무 문제 없어. 의사 선생님도 괜찮대요. 그렇게 해도. 의사 말은 안 듣지. 의사 말은 왜 들어? 나는 아침을 진짜 챙겨 먹으려고 노력을 해. 아침은 에너지가 아침에 생긴다고 생각하고 먹는 거. 맞아요. 저도 굽는 거는 어. 절대 그거라도 챙겨야지. 먹는 즐거움이 얼마나 그런데. 챙기는 사람이 없을 때 챙겨야지 스스로. 파김치까지 담으신 분이 기억 안 나요? 예전에 파김치 예전에 직접 그랬지. 해가지고 담았다고 맞아. 기억. 나 각종 김치 다 담그죠. 그러니까 그런 분 치고는 상당히. 그게 열정이 치솟으면 막 미친 듯이 하고 네. 그다음에 다 뒤로 빠져서 내버려두고 그런 건데 하여튼 먹는데 많은 시간을 들이는 거는 좀 못하겠어. 저 작업실에서 우리 그 오렌지 주스 짜서 먹었잖아요. 그건 또 정성 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스 짜는 기계를 내가 샀어. 그래갖고 오렌지 같은 거 자몽 같은 거 넣고 즙을 짜면 정말 맛있거든요. 빙빙빙 돌아가면서 식성기하고는 또 다르고. 천천히 이렇게 갈리더라고. 그래서 시간이 걸려. 즙이 돼 나오는데 그 마시면 진짜 100% 오렌지인 거죠. 믹서기는 뭐가 파괴된다 그러더라고. 이게 주스. 아니 내 믹서기처럼 하는 거랑 원리가 다른 거예요. 이거는 힘으로 으깨서 이제 그러니까 그게 진짜지. 한때 왜 빵 만드시고 빵 그러잖아요. 별거 다 만들어봤다. 그러니까 내가 일이 떨어진 다음에 인생이 외로워서 한동안 온갖 세상의 빵을 유튜브 보고 배워서 만들다가 그 다음에 젓갈류로 빠져서 막 젓갈 내리고 별짓 다 하다가 젓갈을 내려요? 잡젓 같은 거 아니면 큰 통으로 사갖고 펄펄 끓여서 한지에다가 내려서 지금도 많이 갖고 있어.
결론은 뭐 사 먹는 게 낫더라고. 너무 힘들어갖고 빵은 진짜 오래 걸려. 왜냐면 이 2번에 걸쳐서 저걸 해야 되거든. 그 뭐냐 저 발효. 그 발효를 건너뛸 수가 없어. 그렇지. 빵은 발효지. 근데 핵심이. 발효 과정을 기다리는 게 사람 죽이는 일인 게 그 기다리면서 딴 걸 못 해. 그래서 발효를 건너뛰는 빵도 있거든요. 해봤는데 다 꽝이야. 그 시간들 하루가 하여튼 빵 한 번 만드는데 만든 다음에는 또 한 번에 항상 많은 양이 만들어지니까 처리를 못 해. 근데 뭐 사람 만나는 게 제한돼 있으니까 주는 것도 한도가 있고. 지금 갑수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어떤 느낌이냐 그러면 독거노인. 독거노인 같은 게 아니라 독거노인이야. 전형이야 전형. 인카네이션이야. 정말 이거는 행복하다. 이게 한국 여행 오는 아시아권 사람들이 최고로 치는 메뉴가 이거래요. 맞아. 밝게 비싸니까. 네. 근데 웃긴 게 맞아요. 맞습니다. 이 서양 사람들에게 이거는 너무나 도전적인 음식이래. 그쵸. 맞지. 이걸 먹다가 너무 힘든 거야. 그리고 이게 살아있는 거잖아요. 이상하잖아 그 사람들에게. 그런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죽었기는 아 죽었어. 죽었어. 그래도 근데 아직 익힌 게 아니니까. 익힌 게 아니지. 날것이지. 그러니까 도전적인 음식의 원래는 저거였어. 낙지, 산낙지. 아, 산낙지. 아, 근데 이거 너무 혐오. 조금 고급화되니까 이게 그렇게 됐대. 밥도 인기 나는 밥이다. 늘 이야기하는데 밥이 메인이거든. 이 간장게장이 메인이 아니라 밥이 메인이야. 반찬이잖아. 그건 보조적 위치이고 주요는 밥이지. 저희가 주로 쓰는 쌀이 전라도 쌀을 많이 구매할 수 있고요. 원래 일반 쌀보다는 알이 좀 굵고 충분히 끓여놓은 다음에 다시 말렸다가 그다음 다시 가고. 제가 이 집 간장게장은 이제 차례 먹었거든. 그러니까 이게 식당 차리기 전에 게장 장사할 때 진짜 맛있어. 선배님 간장게장에 한번 도전해보시죠. 비슷하게 쫓아는 할 수 있어. 근데 그 맛이 안 나. 요리 전문가들이 가르쳐준 대로 하는데 다 필요 없는 걸 너무 많이 가르쳐. 뭐 하나를 만드는데 넣어야 될 것들을 재료가 10대까지 돼. 빼고 해도 그게 차이가 뭔지를 모르겠어. 지금 제가 유수광장 금연비 집회에서 하고 있는 게 그거라니까. 빼기조리법. 그러니까 너무 특히 조미 쓰잘데기 있는 걸로. 별거 다 넣어야 돼. 뭐 매실청에 뭐에 다 필요 없어. 들큰한 맛 내려면 그냥 노란 설탕 좀 풀면 되는데 근데 차이를 모르겠는데 정말 넣으라는 게 많거든. 나는 노인을 자처하긴 하나 네. 내 나이에 64세인데 노인이 아니에요. 자기가 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야, 몇 살부터 먹어요? 제가 또 노인 전문가잖아요. 아, 65세. 65세? 네. 난 내년에 노인이 되는 거네. 내 그거는 마음은 벌써 노인이야. 전 세계적으로 공통. 65세. 65세? 65세가 노인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만으로 가잖아요. 주섭쌤은 나 안 할래. 나 노인 하고 싶지 않아. 할 일 얼마나 많은데. 65세. 노인도 일을 하죠, 당연히. 취미생활도 하고. 그러니까 노인이라는 것에 대한 그 사회학적 개념 이런 거 있나? 나이가 그냥 생리적 나이가 많으면 노인인가? 나이가 많으면 나이로 지금 노인은 나이로 구분하고 있어요. 65세 이렇게 딱. 나이 많으면 그냥 노인이에요. 거야? 예, 예. 그냥 모든 인간은 노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쵸. 젊어서 죽지 않는다. 예, 예. 근데 우리는 사실 젊었을 때 내가 노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하잖아. 근데 노인의 길로 알게 모르게 서서히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노인의 삶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 됐다고 해서 다 사람들이 노인이라고 하는 독거노인부터 생각하는 이 편견을 버려야 돼요, 진짜. 그리고 일단
밥을 좀 잘 챙겨 맛있게 한 끼 드시는데 정말 되게 맛있게 챙겨 먹어야 되지 않을까? 정말 맛있게 드신다. 어. 갑순 나는 다 지금 내가 핸델을 따라가지는 못하는데 핸델이 그렇게 대식가여갖고 남들이랑 먹을 때 늘 창피해갖고 혼자 그렇게 식당을 갔대. 그럼 꼭 4인분을 시킨대요. 그래서 4인씩 다 쳐놓고 그걸 다 먹고 나오고 그랬대. 근데 난 핸델만큼은 아닌데 2인분은 보통 시켜. 식당 가면 2인분 시켜놓고 혼자 그걸 다 먹고 나와. 한 끼에 그렇게 엄청 많이 먹는 거지. 하루 한 끼니까. 몸에 나쁘다는 방식으로만 사는데 하루 한 끼 꼭. 가령 중국집을 가면 나는 짜장면 하나 시키거나 짬뽕을 한 번 시킨 적이 없어. 항상 둘 다를 시켜. 반반이 아니라 둘 다를 시키지. 그냥 온 1인분, 거- 1인분? 온 건 그릇을? 1인분이야. 그래서 이쪽도 먹다가 저쪽도 먹다가 그냥 내가 제일 이해할 수 없는 게 그 혼자 먹으면 마치 안 된 것처럼 얘기하고 꼭 사람들이 여럿이 같이 먹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난 정말 혼자 먹어야 음식이 맛있거든. 맛도 즐기고 여유롭게 대화하려면 이게 음식에 집중이 안 되잖아. 혼자 식당에서 2인분 내지 3인분 시켜놓고 천천히 다 먹는 거 좋아하는데 오히려 남들하고 같이 먹으면 막 정신이 없어갖고 그 맛을 못 즐겨.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꼭 독거노인인지 모르지만 혼자 쓸쓸히 사는 사람은 실제로 정말 많거든요. 근데 밥 혼자 먹는 거를 마치 불쌍한 일이고 잘못된 일이랑 얘기하는 거는 정말 넌센스다 이거야. 그 힘들어 하시는 분은 많아요. 근데 생각만 바꾸면 돼. 천천히 오래 음식을 즐기는 것만큼 하루 일과 중에 즐거운 시간이 없다고. 원래 갑수쌤은 혼자 즐기는 일에 대해서 다른 일도 원래 그렇게 하잖아요. 대부분 혼자. 그럼 뭐이 음악 듣는 것도 혼자서 즐기고 혼자 하는 걸 좋아하죠. 혼자 그러니까 원래 그런 성격인데 그렇지 않게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나이가 들면 바꿔. 자기를 바꾸라고. 바꿔야 돼?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아니, 근데 없으면 그렇게 바꿔야 돼? 저 진지하게 이야기해보자. 바꾸는데 이 방식으로 바꾸는 건 동의하는데 이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혼자 무언가를 하는 상태에 적응을 해서 거기서 즐거움을 찾으면 훨씬 난데 어떤 다른 사람과 뭘 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순간부터 수많은 좌절, 어려움, 많은 희생 이런 게 따라. 그러니까 혼자 그냥 해결해 버리면 되는데 꼭 여행도 친구랑 같이 가야만 되고 뭐 혼자 해결해 버려. 그러면 인생이 훨씬 쉬워진다고. 이게 어때요? 노인 전문가. 아니 이거 상당히 일리는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나라 노인들이 되게 외로워하고 막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혼자 놀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자기 혼자 놀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젊은 애들은 멍 때리기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근데 노인들은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혼자만의 시간을 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꾸 자녀 불러. 어, 근데 자녀들이 무슨 죄냐고. 그래서 반려동물 키우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긴 한데 또 걔한테 그렇게 또 열심히 또 안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문제예요. 갑수쌤 되게 열심히 해요. 아, 그치. 잡수쌤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같이 산책도 했어. 맞아. 바람보단 개가 좋아. 아까 황교익 씨랑 산책을 나갔어. 응. 근데 확실히 다르더라. 나는 개 동향을 계속 살피면서 걷는데 황교익 씨 관심도 없더라고. 그건 내 개 아니잖아. 아 인간이 그럼 여기서 나게요 하는데. 휴머니즘을 가져야지. 그게 내 개였으면 내가 이제 열심히 이제 동태를 살폈지. 그치. 나는 우리 집 고양이에 대해서 더 걱정해요. 우리 문제에서 가장 큰 게 외로움인가? 뭐야? 그쵸, 저 외로움이죠. 근데 외로움이 이게 그 100세가 돼서 100세가 이제 장수가 축복이 아니라 사실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시간하고 전쟁이라고. 맨날 눈 떠가지고 오는 모든 사람한테 동일하게 오는 24시간. 이 시간하고 전쟁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날마다 모아놔. 갑수쌤은 노후 준비가 굉장히 잘 돼 있는 편이다, 그지? 아니 원래 혼자 사는 게 익숙하니까. 그게 아니라 주둥이로 잘 말하는 것뿐이야. 실제 고통스러운 거는 매우 많아. 근데 계속 자기를 정리해 나가야 돼. 그래서 먼저 떠드는 거야. 혼자 잘 논다. 그 사이사이에 가슴을 에이는 순간들이 많지. 근데 그걸 드러내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한 거야. 갑수쌤은 있잖아, 미식가 계열이 아니고 폭식가에 가까운 것 같아. 먹방하면 좀 먹힐 것 같아.
내가 살아오면서 여인에게 2번 치명적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는데 난 김갑수 씨의 책을 읽고 연상한 어떤 이미지에서 그렇게 무식하게 밥을 먹는 걸 보면서 정말 너무너무 절망감을 느꼈다는 말을 대놓고 하더라고. 거꾸로 네, 실망했구나. 진짜 실망했구나. 막 밑에서 폭식을 하니까 그걸 또 한 번은 그치 그치. 좋아했으니까 이렇게. 김갑수 씨 글을 봤는데 나는 저렇게 추하게 생긴 손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손이 뭐 이렇게 퉁퉁하고 머슴 손이거든. 세상에 이렇게 못생긴 손을 가진 사람이 그런 글을 썼다는 게 너무너무 이상하다고. 그래서 먹는 거 무식하게 그냥 먹는다. 싫다는 얘기네. 아니 좋아한다는 얘기를 그렇게 표현하더라고. 좋아한다는 얘기를.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혼잡는 거야. 일단 왠지 뭘 해도 싫다 이렇게 들리는데. 아니, 근데 먹는 걸 품위 있게 먹지 못하는 이거는 노력도 해봤는데 안 해결돼. 그래요. 허겁지겁 먹는 거. 그치 이게 표현이 되게 중요한 거지. 뭐 먹었는데. 아니 근데 이런 과격한 먹방 앞에서는 표현이 필요 없어. 폭풍 흡입. 그래도 우리 같은 스타일들이 꼭 나중에 위암으로 끝나는데 그게 뭐냐면 언제가 음식을 그칠 때가 되냐면 배가 아플 때 많이 집어넣으면 배가 이렇게 아픈 상태가 있어요. 그때까지 우겨 넣어서 위를 때려야 이제 충족감이 느껴지는 거지. 배가 이렇게 아픈 상태가 있어. 아니 맛으로 먹는 게 아닌데요?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약간 그 안에 그 허기를 어? 막 채우는데 웬만해서 안 채워지는 거지. 갑수쌤처럼 혼자서 먹는 걸 원래 좋아했던 사람은 큰 문제 없어. 그러니까 노후 걱정 이런 거 안 해도 돼. 갑수쌤은 그냥 혼자서 맞아. 저러다가 예, 예, 저러다 가는 예. 거야. 그러니까 저러다 신경 가는 안 거야? 써도 돼. 그죠? 맞습니다. 자리 없어서 뭐 하는 게 아니라 신경 안 써도 돼. 맞아. 신경 안 써도 돼. 혼자 잘 놀아. 혼자 잘 놀아. 혼자 놀기에 뭐 달인이시지. 혼자 놀기 한다고 해가지고 사람들랑 같이 놀기 싫어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어쩔 수 없이 혼자 놀기 달인이 되신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어요. 갑수쌤이 어쩔 때 모임 있을 때 나보고 전화를 해가지고 다 안 오냐고 물어보더라고. 뭐 하라 그래. 왜 이러는가 했더니 내가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 같아. 상당히 잘 들어주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친구 별로 없어. 갑수쌤. 나 정도 돼. 이야기 좀 아니 들어주지. 그리고 본인 입으로 친구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에이, 그렇기 때문에 나 정도 돼야 그래도 네. 친구 삼아주고 이러는 거지. 교육생이 착하신 거지. 그리고 사람도 안 가리시고 좀 그러신 거지. 주섭생도 그렇고 노인들이 은퇴하고 나면 갈 데가 없어요. 제일 필요한 거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경로당 하나 있어. 경로당 있고 그다음에 노인복지관이 있어요. 그래서 경로당은 사랑방이야 그냥 실내외. 아 그렇지. 그냥 앉아 있어. 그렇지. 그리고 거기는 일단 15% 20%밖에 이용을 안 해요. 아하. 토백이들이 있어요. 터줏대감. 그렇지. 그래서 아무나 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일단 70세 미만은 거의 출입 금지예요. 입장 불가예요. 야외에 갈 데가 없잖아요. 노인들. 그리고 이제 복지관은 말 그대로 배우는 공간이거든요. 거기는 강의가 뭐 이런 강습이 되게 많아요. 근데 딱히 뭐 맨날 배우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남한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갈 데가 필요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시작한 게 이런 노인 놀이터를 만든 거예요. 야외 노인 놀이터. 노인들한테 필요한 놀이 운동 기구들을 만들어서 균형 감각, 그다음에 유연성, 치매 예방 이 세 가지. 근데 이게 핀란드 모델이에요. 유럽 전역에. 외국에는 노인들을 위한 놀이터가 있다. 네. 우리나라도 노인 놀이터가 있어요. 만들었어요. 한 20개 정도 만들었어요. 제가. 어디 있는데? 서울도 있어요. 서울 종로에 있고 그다음에 그 광진구에도 있어요. 제주도에도 있고 수원시에도 있고 충남 공주시에도 있고 그리고 완주군에도 있고 대구도 있고 수원시도 있고 인천시도 있고 야외에 꽤 많아요.
2년, 3년 사이에 많이 만들었어요, 제가. 그래? 네네. 지자체 제안해서. 어린이 놀이터는 만들어 놓자마자 애들이 와, 재밌다! 막 가거든요? 그냥 홍보 따위가 필요 없어요. 근데 이 노인 놀이터는 아무리 좋은데, 이거 정말 좋은데, 안 가요. 왜? 새로운 거니까. 안 가요, 거기를. 그래서 가게끔 하는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옆에다가 뭘 했냐 그러면 이 조격장도 같이 만들었어요. 그 자체가 커뮤니티 공간이 되게끔. 그게 그런데 노인이 가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제가 방법을 생각했어요. 가려고 하면 베네피스 동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걸 IT랑 같이 접목을 해서 출석률이 좋은. 그다음에 거기가 이제 제대로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네, 이렇게 손가락 계단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충 안 하고 그러는데 제대로 하면 모두 약간 땀 나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그 노인 놀이터 지도사라고 하는 일자리를 하나 만들고 그다음 그거를 해서 이제 이렇게 수치가 돼가지고 그래서 제일 출근을 제일 많이 한 사람한테 각 지자체에서 지역 카페로 해가지고 상품권도 나눠주고 디자인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노인 놀이터 원래 있었잖아. 콜라텍이라고. 그 진정한 노인 놀이터죠. 노인 문제 중에 이게 독신으로 혼자 사는 여자들 문제는 크게 아닐 것 같아. 여자들은 스스로 혼자서 여자들은 잘 살아. 맞아. 그치? 혼자 사는 남자들이 문제잖아. 그쵸. 그죠? 그래. 그래서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사망률 1위가 그 남자 노인 자살률 이게 고독사 이게 1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는 분도 있어요. 아, 갑자기 가슴 짠해지네. 이렇게 다 유행처럼 막 이렇게. 남자들은 혼자 사는 것에 그렇게 적응을 잘 못할까? 그리고 이건 추정인데 예. 그 전통적인 아내의 케어를 받은 사람들 아닐까? 그러다가 없어지니까 못 견디는 거 아닐까? 갑수쌤은 그래도 혼자서 난 누구의 케어를 그렇게까지- 받아본 일이 없기 때문에 난 결혼하고 내 처가 밥이란 걸 해본 적이 없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아내가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에 생활의 차이가 전혀 없어. 뭐가 틀어지면 세탁소를 가지 집에서 어떤 여자가 그걸 꼬매준다는 게 상상을 못 하거든. 살림을 아예 안 해줬거든. 그래서 난 원래 그렇게 적응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혼자 지내지만 뭐 이렇게 특별히 불편한 건 없지. 근데 내가 그러면 생활상 이걸 잘하냐면 되게 못해. 근데 못하는 채로 사는 거야. 꼭 잘해야 되나? 그쵸. 뭔가를 먹으려면 레시피대로 제대로 조리를 하려면 일이 복잡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먹으려면 이제 고기땡이 뚝. 그거는 이제 코스트 가면 이만한 덩이 있으니까 사다가 좀 녹여서 이제 소분해갖고 소고기든 돼지고기든 뚝. 그다음에 냉장고에 있는 아무 채소. 무슨 뭐 무쪼가리 있으면 무쪼가리, 이파리 있으면 이파리 아무 쪼가리나 이제 넣어. 그다음에 이제 맛이 나야 되잖아. 그걸 어떻게 해결했느냐? 하여튼 기본 건더기에 해당하는 걸 막 집어넣고 물 분 다음에 봉지 이 찌개를 넣으면 돼. 비비고에서 나오는 이름 다 다른 거 육개장, 그런 거 있어. 뭐 갈비탕, 뭐 하여튼 뭐가 됐거나 그게 전부 똑같은 맛이야. 이름은 다 다른데 어떤 건 부대찌개, 어떤 건 뭐 이름은 수십 가지야. 그게 보니까 MSG 덩어리야. 그걸 양념으로 쓰면 된다고. 그럼 무조건 먹을만해지더라고. 그러니까 그 비비고 그런 봉지 이거를 보인 대로 아무거나 해서 이만큼 사갖고 놓고 먹을만한 거 넣은 다음에 그걸 그냥 양념이거니 하고 넣어서 펄펄 끓여서 먹으면 아주 한 끼 식사 훌륭히 돼. 먹을만하게 만드는 게 사실 자본주의 힘이지, 자본의 힘이지. 공장 대량 생산, 대량 소비에 적합한 음식으로 우리 노동자들한테 주어지는 거지. 이게 이제 패스트푸드인 거지.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아야 돼? 아니, 인간이라 그러면 적어도 계절을 맞춰가면서 지금은 뭐가 나올 때니까 그 재료를 구해서 그 재료로 얻어낼 수 있는 가장 맛있는 요리를 해서 먹을 그래야 비로소 좀 인간답게 산다. 그러니까 그 철학, 이제 그 철학이 그러면 지금 내 여기는 몸을- 인간다운 삶이 아닌가요? 그 철학이 바로 이제 잘 해먹는 분들의 철학이고 내 몸을 귀하게 여긴다는 거거든.
근데 난 자기 몸은 학대하면 할수록 정신이 맑아진다고 생각해. 내 몸을 가장 짓밟고 학대하고 함부로 다루고 아무렇게나 함부로 해서 거기서 이렇게 연기처럼 맑은 정신이 피어오른다고. 영혼을 맑게 하려고 꾸단히도 노력하잖아. 아니 내가 안 씻지 그냥 막 집어넣지. 막 먹고 막 자고 사찰에 나는 적합한 침대에서 정상적으로 누워서 자는 날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날이 소파에 이불 없이 구겨서 자. 그것도 아무 때나 자. 하루 중에 정해진 시간이 난 자는 시간이 없거든요. 아침에도 자고 오후에도 자고 뭐 잘라서 자. 이어서 못 자기 때문에. 그리고 되게 유치한 잘난 체를 하나 하자면 이 습관이 20대 때 들은 거야. 그때 내가 좀 신분이 이제 신상이 형편없었기 때문에 그 겉에 차림을 보면 공원과 농부를 합친 모습이었어. 막 옷 뭐 하나 이렇게 걸치고 막 운동화 같은 것도 이렇게 그 휴지 아니 저 뭐야 물건 담는 그 빨간 그 비닐로 끈 있잖아요. 그걸로 막 이러고 하고 다니고 그러고 살았거든. 아니 멋있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어 형편이 떠돌이 생활하고 막 이럴 때. 그런데 그게 나한테 너무 쾌감이었어. 왜냐면 이게 이제 너무 유치한 얘기를 해서 내가 말하면 창피한데 나는 그때 너무나 많은 독서와 너무나 많은 습작을 하고 있었어. 내가 기억할 수 있는 시가 그때는 수백 편이었을 거야. 그러니까 막 고귀한 독서를 해서 그래서 항상 나를 아마도 어떻게 보겠거니가 보여. 대하는 게 보여. 네가 마르크제를 알아? 네가 니체를 읽어봤어? 뭐, 나 그런 독서를 열심히 했거든. 네가 사르트르 존재하고 뭐 근처도 모르지. 이렇게 속으로 이러면서 나를 너무나 막 하대하고 나보다 어려 보이는 널 막 반말하고 막 진짜 이리 가라 저리 하는 행동을 내가 굉장히 쾌감으로 느꼈다니까. 그러니까 유치한데 그게 습관이 돼갖고 자기를 아무렇게나 대하는 게 나는 절대 슬프지 않아. 영혼이 맑아지고 쾌감도 느끼시고. 강아지 돌보면서 음악 듣다가 잠이 오면 픽 해서 자면 몇 시간 자 있으면 또 그날 그게 가장거기도 하고 왠지 느낌으로는 그 집에서는 강아지가 훨씬 더 인간답게 살고 있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 모를까 이거는. 그래서 왜냐면 강아지는 여기 보살핌을 갖고 있잖아. 제때 밥 먹고 목욕 시켜주고 산책도 시켜주고.